안녕하세요. 유레카내과 내과 전문의 인석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갑상선에 좋은 음식 추천해 주세요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아주 많이 질문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식사로 뭔가 질환에 대해서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보양 문화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좀 증명된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조금 말씀드리면은 갑상선에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들이 과학적으로는 좀 잘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카테고리로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갑상선 기능 질환이 있고 갑상선 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갑상선 기능 질환이라는 것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두 가지 모두 요오드라고 하는 영양제 같은 거 드시면 요오드 많이 들어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오드가 좀 부족한 지역에서 두 가지 질환이 모두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암의 측면에서는 어릴 적 두경부 쪽, 즉 머리와 경부, 목 쪽에 암이나 또 혈액 쪽에 종양 같은 것들이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10년 혹은 20년 후에 갑상선 암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논문 같은 것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쌓인 좀 안 좋은 것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을 원하는 건 아니겠죠. 대부분의 보시는 분들이 이제 좋은 음식을 좀 원하기 때문에. 자, 먼저 요오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상선 안 좋으신 분들 오셔가지고 요오드 좀 더 드셔야 되냐고 많이 질문해 주시는데요.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의 권장 요오드 섭취량은 15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태아를 이제 같이 돌봐야 되는 임산부의 경우에는 250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요오드가 필요함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요오드를 얼마나 드시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450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요오드를 매일 섭취하고 계십니다. 그럼 앞서서 제가 150 정도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복용해야 되는 권장량이라고 했는데 450이면은 단순 계산으로 3배 정도가 되거든요. 이렇게 갑상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오드를 굉장히 많이 복용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실제로 갑상선 수치, 즉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는 수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오히려 좀 다르다는 통계도 상당히 있습니다. 요오드를 정말로 많이 섭취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이렇게 좀 많이 섭취하게 되느냐를 식사를 통해서 좀 알아보면 먼저 미역국이 있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을 모두 섭취를 하게 되면 1500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요오드를 섭취를 하게 됩니다. 즉 권장량의 10배 정도를 섭취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더 문제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시마입니다. 다시마 같은 경우에는 육수 기준으로 했을 때 1g, 1g이면 정말 작은 양이죠. 1g만 섭취해도 무려 3000 마이크로그램. 정상적으로 우리가 권하는 양의 20배나 섭취를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다시마 육수가 들어가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마를 따로 드시지는 않아도 된장국을 끓일 때도 들어갈 수가 있고 각종 국수에도 다시마를 사용해서 육수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주 과량을 섭취할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영양제를 사셔서 복용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이라던가 일부 이제 북미에서도 내륙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요오드 섭취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영양제 회사에서 영양제를 제조를 할 때 요오드를 의도적으로 많이 포함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같이 요오드 섭취가 초과잉인 나라에서 그런 영양제까지 섭취를 하게 되면은 정말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영역이겠습니다. 임산부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권장량보다 1.3배나 섭취를 하기 때문에 추가 섭취는 사실상 불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걱정이 되실 겁니다. 나 오늘 아침에 미역국도 먹고 칼국수도 한 그릇 먹고 했는데 나 큰일 난 거냐? 안심하십시오. 그렇진 않습니다. 대부분 정상적인 갑상선의 기능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과량 섭취된 요오드가 신장, 즉 소변과 땀을 통해서 대부분 배설이 되기 때문에 몸에 너무나 쌓여가지고 갑상선에 영향을 주는 일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질환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과거 10년 정도 전에 다시마환 다이어트라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마환을 많이 드시면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셨을 때 오히려 살이 찌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내원하게 됐죠. 근데 그런 분들 혈액 검사해 보면은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 경우가 많았거든요. 즉 요오드 섭취가 너무나 과잉하게 되면서 갑상선 기능이 셧다운,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다시마 같은 경우에는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질환이 있으신 분들, 하시모토병이라고 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그레이브스병이라고 하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다시마는 조심하셔야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건강검진이 상당히 보편화되면서 갑상선 초음파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과정에서 암을 진단받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암을 진단받게 되면 이후에 이제 재발이나 새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실 텐데요. 어떤 걸 먹는 게 좋을까 많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이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셀레늄이 풍부한 견과류, 특히 브라질너트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 과정을 통해서 암의 발생을 다소 좀 낮출 수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 견과류 같은 경우에는 과량 섭취만 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도 몸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번 암 복용하시는 분들은 복용하시는 것을 고민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말에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즉 과하면 부족하니만 못하다는 의미인데요. 갑상선에 있어서 요오드의 섭취가 바로 과유불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